아무리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소음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시작으로 많은 노이즈 캔슬링 사운드 제품이 요즘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 삼성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를 출시했죠. 저는 갤럭시 버즈 프로의 출시 일주일 전에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바로 소니의 WH-1000X 마크4. 출시가 일주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0X 마크4를 구입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였어요. 이번 영상은 절대적인 비교보다는 TWS에서 헤드폰으로 넘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TWS보다 헤드폰이 나았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운드에서 드라이버의 체급은 절대적이에요. 마치 웰터급 파이터가 헤비급 파이터를 이기기 매우 힘든 것처럼 말이죠.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헤드폰보다는 스피커가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소리를 내줘요. 여하튼 오늘은 줄곧 작고 휴대성 좋은 TWS만 이용해오던 제가 어떻게 헤드폰에 입문하게 되었고 TWS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저를 다음 사운드 장비를 갤럭시 버즈 프로가 아니라 소니 WH-1000X 마크4로 고르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운드에서 체급은 무시할 수 없어요. 소리를 가지고 1000X 마크4가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갤럭시 버즈 프로의 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가지 리뷰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급이 다른 소리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다운 사운드 장비를 TWS가 아니라 1000X 마크4로 고르게 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유명한 유튜버 분들처럼 황금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정말 장담하고 말할 수 있어요. 기존 TWS에서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던 소리가 소니의 1000X 마크4에선 확실히 구분되어 들린다는 사실 말이죠. 제가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비교를 해왔는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느낌 부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이 부분이 뭉개져서 들렸고요. 1000X 마크4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분리되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 사운드에서 차이라는 게 누군가에겐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사운드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요. 음악에 집중하지 않으면 차이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느껴질 정도로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음악에 집중하면 명확하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 차이는 큽니다. 특히 락 음악을 들었을 때 1000X 마크4 특유의 그 드럼의 킥소리는 쿵쿵하는 그 드럼의 킥소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DSE 익스트림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음질 음원을 고음질 음원으로 바꿔주는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음원계의 DLSS 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반 음원을 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LDAC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AAC 코덱에서만 작동하고 오히려 소리가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 확실하게 좋은 기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런 기능들보다 처음 1000X 마크4의 소리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이거 생각보다 취향을 좀 타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앞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운드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겟이 바로 그 올리브 웰트 타겟, 다른 말로 하만 타겟이라 불리는 타겟이잖아요. 그 타겟에서 꽤 많이 저음이 강조된 느낌을 일단 받았고 소리가 깨끗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소리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프를 보니까 저음이 강조되어 있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까랑까랑 소리를 내는 중고음 부분이 타겟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덕분에 소리가 부드러워져서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어도 귀가 아프지 않고 좋았어요. 귀가 아프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실리콘 이어 팁으로 귀를 꽉 막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많이 들고 가끔 귀가 간지러워서 이제 이물감이라고 하죠. 오래 착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헤드폰인 1000X 마크4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착용해도 굉장히 편했어요. 이건 1000X 마크4보다 헤드폰 전체의 특성이기도 해요. 덕분에 소리의 특성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용하기도 편하고 듣기 편하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헤드폰을 솔직히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계산을 뭐 해야 된다던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전작인 1000X 마크4에서는 마치 디제잉을 하는 DJ처럼 오른쪽 터치 센서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있어야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노래가 작아지고 주변 소리 허용 모드가 활성화됐어요. 이번 1000X 마크4에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의 사람 목소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와 주변 허용 모드 사이를 변환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리뷰를 찾아보니까 버즈 프로는 이 기능이 너무 예민하게 작동해서 기침 소리를 해도 작동하고 재채기 소리에도 작동하고 뭐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뭐 패치로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1000X 마크4는 기침 소리나 재채기 소리, 하품 소리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즈 프로와 마찬가지로 약간 전환하는데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 음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의 딜레이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우기도 했습니다. 또 스피크 챗이라는 기능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음악 정지 시간을 15초, 30초, 1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15초도 약간 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5초에서 10초 사이의 설정이 아예 불가능한 점은 크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핸드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배터리 타임은 얼마나 가느냐?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때는 최대 30시간,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38시간까지 재생 가능하다고 제조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조사가 말하는 것에서 일반 사용자가 실사용을 할 때 배터리 타임은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못해도 15시간 정도는 거뜬한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듣는다고 했을 때 5일은 거뜬히 버티는 수준이죠. 게다가 충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10분 충전하면 5시간 들을 수 있다라고 제조사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하튼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보자면 안에 착용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헤드폰을 벗으면 음악이 정지되고 헤드폰을 쓰면 다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기능도 아주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죠. 또 벗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서 배터리를 아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도 있었어요. 기존 TWS에서는 뚜껑을 열거나 유닛을 케이스에서 빼면 바로 페어링이 되고 따로 전원을 켜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1000X 마크4는 케이스에 그러한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전원을 켜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려 30만원이 더 비싼 에어팟 맥스에서는 가죽 케이스를 동봉하고 케이스에서 꺼내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다른 헤드폰에서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헤드폰이 매우 적기 때문에 1000X 마크4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헤드폰 전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헤드폰으로 사운드를 입문했으면 별로 단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과 마찬가지로 TWS로 사운드를 입문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다소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작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일반적인 TWS보다 낫다고 생각했는 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버즈 플러스는 터치 오작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 터치하면 노래가 재생,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 세 번 터치하면 이전 곡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의도치 않게 유닛을 건드려서 노래가 멈춘다던가 나는 다음 곡을 들으려고 조작을 했는데 노래가 그대로 정지한다던가 하는 오작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1000X 마크4는 한 번 터치에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두 번 터치하면 재생, 정지, 앞에서 뒤로 밀면 이전 곡, 뒤에서 앞으로 밀면 다음 곡을 재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오작동도 매우 적고 입력 자체도 굉장히 정확해서 다음 곡을 재생하려다가 노래를 멈춰버린다던가 하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길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트나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 스픽 투 챗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있으면 노래의 볼륨을 줄이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변경되는 기능도 오작동 없이 매우 부드럽게 잘 작동해요. 또 제가 놀랐던 점이라면 요즘에는 태블릿도 휴대폰과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더. 그런데 동시에 두 개의 기기에 페어링을 해서 따로 페어링하는 과정 없이 여기서 틀면 바로 재생되다가 태블릿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그대로 재생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꽤나 큰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딜레이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건 뭐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딜레이가 꽤 크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끄고 사용하고 있어요. 또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단점 외에도 고음질 코덱인 LDAC 코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데 제가 황금기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단점보다 딜레이가 더 길어진다는 게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럼 기기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딜레이는 어떻느냐?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프에서도 1000ms 내외로 무난하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게임을 하면 예민하신 분들은 꽤나 크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봉된 3.5파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어폰 잭에 연결을 해서 게임을 즐기시면 딜레이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겠죠. 하지만 고마워하세요. 이것보다 무려 30만원이나 비싼 70만원짜리 헤드폰은 케이블도 45,000원 주고 사야 하거든요. 농담입니다. 여하튼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PC에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던가 요즘에는 거의 3.5파이 이어폰 잭이 없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어폰 잭을 연결하셔서 짧은 딜레이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PC에 연결해서 사용해봤는데 이제 게임은 이제 발로란트를 해봤는데 저음이 강조된 소리라서 그런지 발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고요. 딱히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PC에 연결된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노이즈가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여하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낌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주기적으로 들리는 저음은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고음도 완벽하진 않지만 노래를 들으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줄여주게 됩니다. 이 기능을 쓰니까 제가 평소에 주변 소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음악을 크게 들었는지 확 느껴지더라고요. 노이즈가 적다 보니까 음악을 크게 들을 필요도 없어서 음악의 볼륨을 많이 줄여서 듣기 시작했어요. 여하튼 많이들 구입을 고민을 하시는 버즈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비교한다면 저음 부분에서는 버즈 프로가 1000X 마크4보다 훌륭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고음 부분은 꽤나 많이 1000X 마크4가 우수한 걸 볼 수 있죠. 덕분에 지하철 브레이크
소리라든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1000X 마크4가 훨씬 잘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뭐라고 해야 될까? 귀에가 이압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인이어 이어폰보다는 훨씬 덜하긴 하지만 마치 기차로 터널을 지나갈 때나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느껴지는 약간의 이압이 느껴지긴 해요. 항상 느껴지는 건 아니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조금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때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거나 이어컵을 잠시 귀에서 뗐다가 다시 사용하면 괜찮아지긴 해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사실 헤드폰 내부의 압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먹먹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귀가 먹먹해질 때처럼 특정 주파수의 대역폭 소리가 사라지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 AAC 피크에서 1kHz까지 주파수의 기울기,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가 가파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음을 굉장히 잘 잡아서 고음만 들리는 무음실에서도 이런 현상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만약 갤럭시 버즈 프로와 이 제품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러한 현상이 걱정되신다면 갤럭시 버즈 프로 쪽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더 이러한 먹먹함이 1000X 마크4보다 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여러 리뷰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여하튼 이런 노이즈 캔슬링 모드나 주변은 허용 모드는 바로 끄고 켤 수 있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커스텀 버튼인 만큼 내 맘대로 커스텀하지는 못해요. 구글 어시스턴트나 알렉사를 제어하는 버튼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따로 앱을 지정해서 실행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포함되지 않다는 게 버즈 플러스를 주로 사용해왔던 저에게는 다소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배터리 전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매우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품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 저는 버즈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가장 유사한 버즈 플러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1000X 마크4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카페 소음이 재생되는 환경에서 1000X 마크4의 통화 녹음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차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기기의 차가 느껴지시나요? 소음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쪽은 1000X 마크4의 쪽인데 소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도 꽤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녹음이 되었죠. 반대로 버즈 플러스는 소음은 조금 들어갔지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듣기가 좋았어요. 통화용으로는 1000X 마크4를 구입하는 것보다 다른 TWS를 구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기능을 살펴봤으니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이 헤드폰이 40만원의 돈값을 하는가? 혹은 버즈 프로가 23만원, 에어팟 프로가 32만원인데 웃돈을 주고 살만한 물건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게 취미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살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음질은 헤드폰이니까 TWS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좋긴 해요. 그런데 사운드 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공감할 얘기인데 차이는 솔직히 미묘해요.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의 아쉬움 때문에 2배, 3배 가격을 지불하고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되는 게 이 어깨인 것 같아요. 최근 TWS의 음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굉장히 좋죠. 음악이 덤인 사람은 크게 이 가격을 주고 살 메리트가 없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음악을 듣는 게 취미고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미묘한 차이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처음 1000X 마크4의 소리를 들었을 때 놀랐어요. 분명 같은 음악을 듣고 있고 같은 MP3 320K짜리 음악을 듣는데 TWS에서는 뭉쳐서 들렸던 소리가 여기에서는 확실히 소리가 분리되어 들리니까 이게 헤드폰의 절대적인 체급 차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편의 기능이 여타 TWS보다 떨어지는 건 또 아니라서 굉장히 유용한 스픽 투 챗 기능이라든가 주변은 허용 모드, 딜레이가 좀 길긴 하지만 두 기기 간에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편의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성 때문에 갤럭시는 무조건 버즈, 아이폰은 무조건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갤럭시냐 아이폰이냐를 떠나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통화 품질만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헤드폰이니까 일단 TWS보다 물리적인 크기가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TWS에서 헤드폰으로 입문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세팅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나가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데 헤드폰을 쓰면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망가지니까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헤드폰을 고르는 것보다는 TWS를 고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둘 다 구입하시는 거겠지만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헤드폰이니까 TWS보단 눈에 띄어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악이 덤이 아니라 주인 사람에게는 TWS의 작고 편한 휴대성을 포기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편의 기능이 다른 제품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음악을 굉장히 오래
많이 들으시는 분에게는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군가에게 사운드 장비에 40만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40만원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면 뭐 결코 나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기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구독자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